여기 책이 지금 2개의 책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시겠지만 여기 그 2권의 책은 너무 어마무시한 저자분들이세요. 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맨부커스 상을 받은 한강 선생님 채식주의자 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정래 선생님 책이에요. 네, 이 책이 제가 옆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학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뽑혀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요. 저희 남편한테 내가 이제 책이 아마 책을 만들면 내가 베스트셀러 나도 한번 해볼 거야. 나도 될 것 같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웃기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네, 웃기고 있네. 근데 그 웃기고 있네가 정말 말 그대로 사실이 됐습니다. 허세가 아니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 일러드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습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까요? 갑니다. 하나, 나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표정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대화를 정말 잘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아침마당을 한 5번 정도 출연을 했거든요. 아침마당에 그 진행자로 오랫동안 MC를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이금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를 보면은요, 눈과 입이요, 방송 내내 단 한 번도 웃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웃고 있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늘 항상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세요. 그리고 늘 항상 맞장구를 많이 쳐주세요. 그걸로 그분이요, 18년을 넘게 MC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요. 막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언짢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고개를 늘 항상 끄덕끄덕 해주시고요. 그리고 늘 항상 웃어주십니다. 심지어, 울 때도 웃으세요. 세상에, 정말, 막 이러면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은 참 호감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느껴지는 1번 첫 번째 비결은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미소가 되게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눈도 웃고 입도 함께 웃을 때 정말 우리가 참 진정성 있는 사람 같아요. 되게 영혼이 담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입이 함께 웃는 게 첫 번째예요. 대화를 나눌 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MC분 중에서 유재석 씨 아시죠? 그분 별명이 뭐예요? 윤우님.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음식에는 치킨에 우리가 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과 정말 우리의 그 지친 몸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치킨 외에 사람한테 우리가 느님을 붙이는 경우는 그분이 처음이에요. 정말 사람 인성이 너무 괜찮으신 분인 거죠. 저도 지인분들한테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에 표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항상 웃고 계시죠. 그리고 고개를 항상 많이 끄덕여 주세요. 이렇게. 유재석 씨가. 그러니까 그거 그랬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과 입이 늘 항상 멈추지 않고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요. 대화를 나눌 때 1번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건데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정확한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박진영 씨가요.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그 SBS에 했던 프로그램이죠?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K-pop 스타. 그래요. 우리 지금 그 굉장히 차별화된 젊음을 자랑하시는 분께서 예, 그래요. 네. 지금 저기 20대시죠? 예, 20대 초반 정도이시죠? 26살. 되게 동안이세요. 예. 애기인 줄 알았어요. 애기. 네, 네. 얼굴이 되게 애기 이렇게. 네. 그런 얘기 가끔 자주 예. 그래요. 네. 아니 우리가 그 SBS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노래를 잘하려면 이걸 잘하래요. 뭘 하라고 그러던가요?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만 여러분께서 9시 뉴스 외에는 뭘 잘 보시질 않으세요? 예. 예. 안 보셨어요? 박진영 씨가 뭘 해야 노래를 잘한다 했잖아. 공기 반, 소리 반. 그렇죠.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뭘까요?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는 거. 근데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도요.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감과 신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굉장히 신뢰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는 것이 뭘까요? 네? 비음으로 공기를 반 담고 네, 소리를 반 담고 이렇게 약간 비음이 많으면 네, 그게 공기 반 소리 반일까요? 기본적으로 입 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한 채로 말을 하게 되면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입을 조그맣게 벌리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발음을 놓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가 신뢰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입을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경상도 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한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경상도인데요, 저는 바람이, 음식 바람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떼지를 않아요.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음식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들을 보시면은요, 그분들의 특징이 입술을 여기 가로로밖에 잘 안 쓰세요. 네. 그러니까 세로로밖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로는 잘 쓰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옆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음식 여기만 쓰시죠. 여기만. 예. 뭐 그래서 뭐래니? 대전에서는 모라니를 뭐라 그래요? 너 뭐라 그러니? 이거 뭐래요? 모래니? 그려? 아, 여기 약간, 충청도 증평 쪽 약간, 뭐 이렇게, 예. 서울에서 모래니 이러잖아요. 근데 경상도 분들이, 뭐라카노 이래요. 근데 그분들을 분석해보면요. 입술을 그러니까 세로로밖에 쓰지 않고 옆으로 덜 쓰세요. 뭐라카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만 쓰죠. 그러니까 입술에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쓰실 때 입술을 상하 좌우로 많이 쓰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마치 마이크를 쓴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공기를 반 담고 소리를 반 담아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겁니다. 어떻게 입안에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 아니고 확보한 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네, 그 소리가 약간 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정확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말할 때 웅얼웅얼거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건데 오늘 준비한다고 하겠는데 잘 쓸지 모르겠 약간 이렇게. 네. 제가 또 강의를 갔는데 어떤 한 학생이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친구예요. 겁나 예뻐요. 한 구둥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말하기 전까지는 걔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교수님, 제가 돈마 받으면 동안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받으면 해요? 받으면 종안과 하시는지 제가 말하면 애들이 물만 잘 못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꿈을 배우는데 어떻게 받으면 해요? 받으면 농원과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왔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걔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 다 교수님 부르는데 얘만 교수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공기를 반담고 소리를 반담치 않은 채로 마치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는 복화수를 하듯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그렇게 말하는 경우 굉장히 근데요 제가요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 그거 안 한 건데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옹알이 하듯. 그게 입술 거의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기 때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어른 돼서도 똑같아요. 어른 돼서 바뀔 것 같죠? 엄마들이 체크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젓가락질 못해서 혼난 적 있어요? 젓가락질?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은 날 때부터 젓가락질을 굉장히 잘하셨습니까? 젓가락질을? 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 그래요. 네, 젓가락질을 안 혼나보셨고. 그러면 혹시 이런 걸로는 혼나보셨습니까? 엄마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입술을 위아래, 위아래, 고루고루 정확하게 찍으면서 써야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부모님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말을 할 때 입술을 위아래 상하좌우로 정확하게 찍으면서 말을 해야 된다. 이해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이 많이 뭉개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나운서들과 쇼핑 호스트들, 방송을 업으로 삼는 분들의 입술을 관찰해보세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 입술이 자유함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감 장렬인 공기 반 소리 반을 담은 목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팁을 잠시 뒤에 일러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1박 2일. 1박 2일? 본 적 있어요, 지금. 9시 뉴스만 주로 보시고, 독서하시고, 그러니까 TV를 생전 잘 안 보시는데, 어찌다가 한번 가끔 정말 보시죠. 그때 1박 2일 어떻게 외치던가요? 어떻게? 1박 2일! 이렇게 외치죠. 무한도전 가끔 보세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가끔 보시나요? 무한도전?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책만 보신다고 TV를 생전 안 보세요? 무한도전 모릅니까?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은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무한도전! 이러죠. 자, 여기에 신뢰감 장렬인 목소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방송인들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름절에 포인트를 두면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성주 아나운서인데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장 잘 봅니다. 아마 그분이 하셨던 멘트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슈퍼스타 K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언제 공개한다고요? 60초 뒤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름절에 포인트를 두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감 느껴지는 말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나를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신뢰감, 저 언니가 얘기하면 왠지 우리 집에 있는 집문서라도 갖다 줘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름절에 포인트를 두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영입니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오수양은 아니죠. 여러분이 오수양은 아니시죠. 여러분 성함을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이름절에 포인트를 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신뢰감 넘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감 가는 목소리를 같이 잡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요. 호감 가는 목소리의 비법도 지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소리를 쓸 때 이렇게 직선으로 쓰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못되게 들려요. 특히 이제 막 경상도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안내해 주시는 분, 114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보라 아파트요. 보라 아파트 대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네 보라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그거 말씀이십니까?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되게 직선인 소리거든요. 소리가 되게 못듣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 대화를 나눌 때 어쩌면 저렇게 저분은 사람이 참 되게 사람이 푸근하고 따뜻하셔 라는 느낌이 드는 대화를 할 때 쓰는 목소리 비법이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수영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영입니다. 얘를 한번 써보세요. 기가 막히게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세양입니다.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면 아는 그 지인분께서 선생님 내 이거 한번 해봤는데 내보고 우리 남편이 미치겠다고. 지금 지쟁치가 여보 왔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철저히 혼자 계실 때 하죠. 연습을 미리. 예, 미리. 우리 지금 여기 아무도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결혼 안 하시고, 그죠? 네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과 뭐 아내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하고 있어요. 여보, 왔어. 오늘 월급날. 약간 이런 느낌. 이걸 미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과외를 수도 없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아이가 있죠. 집집마다 그런 시키들이 있어요. 그죠? 예. 35점씩 받아오고 과외를 아무리 시켜도 45점을 넘기지를 못하는 애들, 그 아이들 오기 전에 미리 하고 있으세요. 왔니? 오늘은 어땠니? 이렇게 미리 정말 마음의 평정까지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보 왔어? 약간 이런 거. 네네. 이게 굉장히요, 소리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쇼핑호스트 분들 트레이닝을 할 때 그분들이 직업이 이미 아나운서인 분들이 많으세요. 스포츠 방송에서 이미 아나운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 쇼핑호스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직선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목소리는 주부들의 감성을 터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질 않죠. 콜수가 안 되면 그분들은 나중에 정리해고가 됩니다. 보통 5분 정도를 뽑아서 연말에 보면 3분 정도가 없어지세요. 네네. 2분만 남아 계시고 그러거든요. 콜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성을 잘 터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 감성을 터치라는 게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이걸 돌리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정말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건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요 되게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되게 수줍어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줍어하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자신감 없음을 절대 여기 앉아있는 적들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감 없음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심장이 떨리게 되면 목소리의 떨림도 같이 비례해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안 떨려고 했는데 정말 심쿵하는 교회 오빠 봤을 때 오빠만 보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근데 나 안 떨려고 오빠를 만났어. 오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안 떨려고 했는데 그 오빠 보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떨려서 나의 자신감 없음이 들키게 되는데 소리가 떨리지 않는 비결 일러드릴게요. 제 책 5장이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아를 하시면 돼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아를 여러분 그렇게 고급지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를 정말 충청도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음성학회에 아라는 음가를 오랫동안 뱉어냈을 때 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발표를 할 건데 소리가 떨릴까봐 우리 아이가 뭔가 회장 선거에 나갈 건데 아이가 목소리가 떨릴까봐 미리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시켜보세요. 굉장히 아이들의 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떼떼떼떼 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랬고 이렇게 되게 귀엽다. 귀여워하죠. 애들이요 15살 20살 됐는데도 못 고쳐요. 혼내게서 말을 떼떼떼거려요. 저도 지금 제가 국민대학교 컨버전스에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과목 주임 교수예요. 대학생인데 21살, 2살 된 애들도 근데요 제가 어디 예쁘다 알고 있는데 이래요. 제가
저러니? 막 이러는데 교수님 이해하세요. 애 때부터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저래요. 그거 어릴 때요. 이렇게 말을 약간 앵앵거리듯이 말을 하는 걸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최대한 입술을 위아래, 위아래 고루고루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나다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 가나다 하면 여기만 벌려지죠? 이중모음으로 써보세요. 고아, 노아, 도아, 라 해보세요. 고아, 노아, 도아. 입술이 공기가 막 반 쫙쫙 들어가면 고아, 노아, 도아, 로아.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열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번 훈련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가 이건데요.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맞게 표정과 몸짓을 바꾸어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남편에게도요, 뭔가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뜻대로 그분이 살지를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그 남편분과 아내가 한 입을 덮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분들은 그분들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화로 얼마든지 마음이 다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요. 제스처 쓸 때 몸짓 이 두 번째 손가락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서 얘기하는 경우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 말을 할 때마다 말이 명령이 많은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라고 했지.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 예. 겁나 기분 나빠지시죠?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명령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손짓이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보다 더 나빠요. 이거보다 더 나빠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제가 교육연수원에 강의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러면 선생님, 이 새끼 손가락은 괜찮습니까? 새끼 손가락, 이거 해, 저거 해. 예, 이걸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금방 상대가 언짢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가 표정 만드는 영상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팁들을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의 대화 습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지금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라. 네, 자 보시면요. 1등의 대화 습관으로 정말 우리가 말이 바뀌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팁 3가지를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감대화법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랗게 쓰면서 말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여보 왔어. 이렇게. 네. 여보 가방 이런 거 그분 가방 사주실 거예요. 여보께서. 네. 이걸 미리 돌리면서 하게 되면요. 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동글동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면접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스펙만 보게 됐잖아요. 근데요. 요즘은 대화를 얼마만큼 정말 신뢰감 있게 호감 있게 하느냐를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이 높이 사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펙만 많은 경우에는 뭘 했고 이미 서류에 있어요. 그분들이 그 면접관이 면접자를 볼 때는 일단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큰 베너핏을 줄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9살 때 그 강에 한번 놀러 갔다가 물에 한번 빠질 뻔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 휙휙 돌아가는데 이렇게 쑥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삼촌이 굉장히 그 해병대 출신이어서 수영을 굉장히 잘해서 다리를 잡았어요. 다리를 잡고 끌어낸 거예요. 두 사람이서 이렇게 회오리 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9살 전까지만 해도 정말 부모님 말 지질이 안 듣고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고 이런 아이였는데 9살 시점부터 정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그림 동화책을 하루에 5권, 6권씩 읽어가면서 아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매일매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시게 된다면 정말 제가 회사의 주인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면접관은 이 사람이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최소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아주 성실하게 잘 다니겠구나 하는 이 사람만의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거든요. 말을 하게 될 때. 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신뢰감 대화법 일러드렸고요. 자, 목소리 떨림 잡는 비법도 일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1등의 대화 습관 이것만 배우면 끝났어요. 이것만 하게 되면 어머 어쩌면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누세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사람이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말씀드려보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네. 네.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물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요, 내 입술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막 그런 분들 있죠. 뭐 반상회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이렇게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일수록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입술을 늘 항상 이렇게 꾹 다물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살짝 가서 뭐 누군가가 어머 안녕하세요. 저기 몇 동 사세요? 네 저는 백오동 사는데 몇 동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머 애가 뭐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어줘야 돼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그분이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까지 우리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인 거죠. 늘 다독다독 해줘야 돼요. 물어봐주는 겁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오늘 김 부장 난리 안 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별일 없었어? 그러면 되게 관심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계시는 그분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생님 오늘 무슨 말씀하셨니? 오늘 짝꿍 오늘 별일 없었니? 야 오늘 급식은 뭐였니?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에서 소통이 시작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술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아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예요. 이거면 끝났어요. 네, 이거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다소 좀 하기 어려운 분 계시죠? 봤는데 이 말을 내가 이게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살짝 해볼게요. 해보세요. 네, 어머 어려 보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머 어려 보여요. 예, 어려 보여요. 보통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수원 강의를 정말 부지기수로다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행정실장님들,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수석교사분들 이런 분들은 저기 표정이 굉장히 일관되세요. 늘 한 표정으로 이렇게만 계세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시고 어려 보여요. 막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못 하세요. 예,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칭찬도요 연습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왜? 안 해버릇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 제가요 앞에 아파트에 살 때요. 거기에 아기가 살았어요. 지 혼자 살진 않고 지네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유모차에 덮어 씌워가지고 나와서 한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들춰봤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춰봤어요. 그러고 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눈이 있어요. 코도 있어요. 근데 눈이 너무 정말 작더. 코가 있는데 코가 정말 너무 구멍만 있더라고요. 콧구멍만. 엄마는 정말 깜짝 놀라요. 엄마는 너무
엄마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강남 압구정동에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새로 탄생되신 것 같아요. 아기가 정말 엄마가 없어, 얼굴이.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봤는데 할 말이 없어갖고 아기를 보자마자 어머, 아기다! 아기네요. 진짜 아기네요. 이랬어요. 어머, 진짜 아기네요. 진짜? 예. 근데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때도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보시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 숱이 되게 많았는데 어머 애가 어쩌면 이렇게 머리 숱이 윤기나게 많아요. 이거라도 내가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도 하나 찾아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가끔 우리가 비주얼로 칭찬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비주얼로 칭찬하기 어려운 분들은 소유물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우리 정말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정말 번떡번떡 멋진 금목걸이를 사셨어요? 어느 금방에서 구입하셨어요? 이렇게 소유물이라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 자, 칭찬을 뭐라도 하나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도 하나 찾아서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칭찬해 보셨어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강사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뭐라겠어요? 뭐라고? 뭐라고? 아니, 선생님이 누구한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보다 더 예술이시다고. 뭐가? 눈꺼풀이. 눈꺼풀이? 쌍꺼풀이 예술이시다고. 어머, 쌍꺼풀이 어디 병원에서 하셨어요?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요. 좀 예술이세요, 진짜. 네, 확실히 서울이 낫다.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칭찬하셨고, 우리 선생님 뭐라고 칭찬? 우리 너무 잘 맞아요. 같은 걸 칭찬해버렸어. 쌍꺼풀 똑같이 쌍꺼풀을. 어머, 쌍꺼풀이 같은 병원에서 했나? 막 이러면서. 너무 잘 나왔네, 여기도. 그렇게 칭찬을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하셨고요. 네. 그래,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칭찬? 교수님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제가 CD 드리려고요. 저기 이제 밖에 있는데, 예. 우리 선생님 여기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제가요? 네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칭찬을